와, 진짜. 시험 끝나고 이거 수업하는 이게 뭐? 뭐라고요? 뭘 했어? 아니 이게 오늘 하루 쉴 걸 그랬나? 가볍게만 하지 뭐. 자, 쉬는 시간 없이 그냥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수업하고 마치자. 그럼. 오늘과 내일 이틀. 오케이? 그래 뭐 생각해보면 주말반은 사실 이번 주도 수업하고 지난주도 수업했기 때문에 사실 또 직보로 또 채워진 것도 있어서 오늘 쉴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 뭐 앞 수업도 수업하고 뒷 수업도 수업하고 다 수업하는데 또 우리만 쉬면 또 이상하잖아. 앞 수업은 고3이니까. 아, 바로 앞. 바로 앞 수업은 또 고2인데 걔들은 또 지난주에 빠진 애들이 되게 많거든. 뭐 어쨌든 가자. 집합. 집합. 우리 반 집합 한 명밖에 없네. 그렇지. 자, 집합을 가봅시다. 집합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 뒤에 나오는 내용 또는 너가 수원 수투를 배우다 보면 뭔가 함수를 많이 배웠단 말이야. 그치? 거기서 내용과 약간 연결지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자, 집합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뭘까요? 뭐예요라기보다는 뭘까요? 범위, 그렇지. 정확합니다. 범위예요. 범위를 뭐 하고 싶어서? 특정 범위로 한정 짓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근데 용현이 너가 읽은 범위랑 내가 범위라고 딱 얘기해서 줬는데 너가 읽은 범위랑 그 다음에 잠깐만 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예현이가 읽은 범위랑 뭐 또 저기 뭐 예를 들어서 혜린이가 읽은 범위랑 범위들이 다 달라. 그러면 범위를 내가 제대로 준 걸까 안 준 걸까? 그럼 다른 말로 수학적인 용어로 바꿔보자. 그거는 집합이 아니야. 아닙니다. 범위를 정하고 싶은데 사람마다 읽을 때마다 범위가 달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범위를 한정 짓고 싶어서 배우는 게 집합인데 범위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된다? 범위가 누구나 다 읽었을 때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확정되어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개념이 바로 첫 번째, 바로 뭐다? 애매하거나 모호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야 모호하다라고 표현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녀석? 키가 큰 사람들의 집합 모임이라고 하면은 그건 집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키가 크다의 기준이 다르다고 했었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뭐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건 좀 이상하다. 아름다운 꽃들의 모임. 기준이 다르죠. 예쁜 여자 연예인들의 모임. 사람마다 기준 다릅니다. 그런 녀석들이 바로 집합이라고 정의하지 못하는 그냥 모임일 뿐. 알았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두 번째로 얘는 잘 설명을 안 합니다. 뭐냐면 구성원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나는 하나 더 얘기해요. 이걸 보통 잘 안 배워요. 예를 들어서 자, 집합은 우리가 중괄호로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1과 1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집합이 아니야. 아니에요.
이런 표현 자체는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지. 예를 들어서 집합에 원소가 1과 1 두 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집합에서 딱 하나를 꺼냈어. 뭐가 나와? 그 1은 얘야 얘야. 구분돼야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등장한다기보다는 A와 B라고 주어졌을 때 너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약속 바로 뭐다? A와 B는 무조건 달라야 한다라는 조건. 그래서 너희가 실제로 풀었던 문제 뭐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야. 이런 거 막 나올 때 A는 절대로 3이 될 수 없습니다. 둘이 같아지로 하는 A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녀석 나올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알았죠? 그게 반드시 너가 지켜줘야 되는 약속 중 하나야. 실제로 이걸로 학교 시험에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서 내가 한 번도 얘를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모의고사에서 한 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전국의 정답률 굉장히 낮았습니다. 고작 한 8번인가 10번 정도의 문제였어. 근데 내 애들이 우르르르 틀려왔어요. 난리가 났죠. 왜? 다 저거 설명 안 하거든. 근데 방금 그런 문제 있지. 그런 거에서 되게 쉬운 문제였어. 뭐 교집합이 A가 된 어쩌고저쩌고 이런 문제였어. 그래서 애들이 막 찾았는데 A가 두 개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A는 요거를 깨트리는 A라서 그건 제외해야 되는데 애들이 그것과 이거 답을 많이 찍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합이다라고 해서 애들이 정말 많이 틀려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작업 중 하나입니다. 물론 내신에서 아까 안 만났다 그래서 너희들 시험에서도 나온다 안 나온다를 확실하게 내가 얘기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가끔이지만 물어볼 수 있어요. 시중에 파는 문제 지금 내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개에서 본 적이 있거든. 그래서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약속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구성원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구성원을 뭐라 불러? 우리는 집합에? 그렇죠. 그 원소를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 집합을 표현할 때 내가 중괄호로 표현을 한다 그랬죠? 맞죠? 그래서 집합의 표현 방법을 배우러 갈 겁니다. 중괄호로 표현을 하겠죠? 자, 원래 일반적인 개념서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세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왜 빼냐면 벤 다이어그램이야, 바로. 벤 다이어그램은 사실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기보다 나는 집합을 계산하는 연산 방식이라고 나는 얘기를 주로 해요. 그래서 나는 뒤에서 얘기할 거지 표현 방식에서부터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알았죠? 물론 벤 다이어그램이 뭔지는 알아야 돼. 자, 첫 번째 집합의 표현 방법은 바로 뭐다? 집합의 원소, 구성원들을 하나하나 뭐 해서? 나열해서 보여주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조건을 제시해서 이 집합에 들어간 녀석들에 대한, 원소들에 대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말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집합을 표현하기도 해요. 얘보다 직관적이지는 못할 거예요. 자, 갑니다. 원소 나열법의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원소 나열법의 정의를 쓰는 건 아니고 나열법의 예시. A라는 집합을 표현을 할 거야. 어떻게 하면 돼? 1과 2와 3과 점점점점 해서 10입니다. 중략되었지만 우리가 뭐 여기 안에 있는 규칙을 중략을 하는 이유는 뭐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규칙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중략을 하는 거죠. 뭐예요? 어떤 놈들을 원소로 가지겠어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들을 원소로 갖습니다. 맞죠? 조건제시법으로 나온 녀석도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그때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뭐 대표적인 예시는 뭐가 있을까? 3의 배수, 양의 배수의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맞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냥 3의 양의 배수!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3의 양의 배수만 가지고 싶게 하고 싶다면 x라는 문자를 써서 이 x라는 놈이 가져야 되는 게 3의 양의 배수인데 근데 여기서 x제곱이 아니라 x-1이 아니라 x를 원소로 가질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반드시 표현을 하고요. 실제로 나중에 막 이런 녀석들도 표현을 하죠. 여기 원소를 가집니다 라고 할 때 여기에 식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 하나 또는 식을 쓰면서 x는 3의 양의 배수를 원소로 갖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고 또는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도 있어요. 어떻게? 3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다. 대신에 x는 뭐다? 자연수.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알았죠? 그럼요. 그 얘기도 조금 이따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C로 가보면요. 네가 방금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x바, x를 원소로 갖습니다. 읽어준 건 x바, 알았죠? x를 원소로 갖습니다. 근데 x는 뭐예요? 자연수예요. 근데 x는 뭐예요? 음수를 가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원소 있어 없어? 음수인 자연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식으로도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네가 말한 것처럼 원소의 개수는 상관이 없어요 라고 했는데 지금 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자,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식은 NA, number of A라고 해서 NA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얼마다? 10이다. 근데 여기서는 B의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그러면 NB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원소가 10개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집합을 우리는 유한집합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원소 개수가 몇 개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집합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무한집합이라 부르고, 무한집합에는 number of A, number of B, NA, NB라는 표현 자체를, 기호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해볼게. C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없어요. 없다라는 말을 정수로 얘기할 수 있어 없어? 0개. 그러면은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유한집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0개. 그래서 NC는 얼마다? 0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알았죠? 근데 여기서 원소의 개수가 없는 집합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공집합이라고도 합니다. 맞죠? 네. 비어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여기서 공집합을, 와, 너무 좁다. 너 여기 보이냐? 여기까지 보여? 공집합을 원소의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요? 맞아요. 그거예요. 동그라미, 짝대기. 뭐라고 읽어? 뭐라고 읽어요? 파이. 얘 이름이 파이예요. 파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파이지만 얘도 파이예요. 요렇게 표현을 하지 보통. 알았죠? 황금비? 황금비 루트 아니야? 모르겠다. 어쨌든 요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파이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도 나타냈었어. 뭐?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도 파이라는 기호는 썼어. 근데 이렇게도 썼어. 말 그대로 비어있다 보니까 원소가 어때? 있어 없어? 원소를 써야 되는데 원소 있어 없어? 그럼 원소가 끝났지. 바로 뭐 해버려? 네. 이것도 옛날에는 공집합 기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요즘도 좀 옛날 형식의 문제들, 옛날에 썼던 문제집들을 보면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참고만 하세요. 대신에 이건 거의 안 씁니다. 알았죠? 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집합의 정의입니다. 됐으면 안 됐음? 됐죠? 자, 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와 진짜 재미없다 둘이서 수업하니까. 맞아요. 예언이 안 와가지고. 그랬죠. 아무튼 됐죠? 뭐 하지? 마칠까? 하나만 더 하고 마칠까? 집합 단원 다 나가지, 내일까지 해서 다 나갈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다. 일단 너네 반 마플 시너지를 갑자기 가지고 온 이유는요, 너희들이 생각보다 내신 과제가 너무 빡센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방학 때 좀 최대한 마플 시너지를 많이 진행을 할 거야. 대신에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해. 일단 내 욕심은 마플 시너지를 지금 몇 월이야? 7월 초죠? 7월부터 해서 8월 말까지는 끝을 내는 게 목적인데요. 그럼 8월 말 끝나고 8월 말이나 아니면 9초 되겠지. 그때부터는 내신 과정에 다시 넘어갈 거야. 이걸로 이제 시험 대비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마플 시너지를 빨리 진행할 건데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할지는 좀 고민 중이에요. 사실 수학하라는 과목 자체가 너무 이제 양이 적어가지고 사실 끝내려면 끝낼 수는 있어. 대신에 문제는 너희들이 숙제지. 그래서 요거를 이때는 홀수법만 진행하고 이때 내신 고쟁이를 진행하면서 같이 마플 시너지의 짝수번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할까 싶기는 하거든.
이렇게 할 때 마플 시너지는 사실 질문이 많이 나오진 않을 거야, 너네가. 이번에 행을 하죠. 그렇게 진행을 할까 싶긴 해요. 물론 홀수는 따로고 행일은 따로고, 행일은 전부 다고 유형편만 요때 할까 싶기도 하고, 여기서는 그러면 행일이 없지. 요 9월부터는 그 행일의 없는 부분을 얘가 채운다고 생각하면 돼. 대신에 여기서는 스텝 2, 3만 갈 거야. 약간 이렇게 진행할까 싶기는 해요. 너희들 교재가. 아니 이거는 내신고쟁이잖아. 내신고쟁이. 그때 스텝 2, 3를 하면서 마플 유형별에 있는 짝수법 문제를 같이 하는 식으로 일단 이렇게 진행할까 싶긴 하거든. 또는 3도 2도 빼버리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3만 했을 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뭐 학생들에 따라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너는 3, 예은이 3, 뭐 누구는 2,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할지 좀 고민 중인데, 지금 그래서 요번 방학 때는 이렇게만 나갈까 싶어요. 아, 맞다.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오라고 한 건데, 사실. 내일은 좀 더 오겠지. 일단 현우도 온다 그랬고, 내일은. 그래, 내일 특강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그래서 사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너네 학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특강이 2개야. 수원 수투. 그리고 고3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특강이 또 있기는 해. 지금 현재 고2. 그게 수투 확통. 미적분 확통. 그 확통은 지금 우리 반에 문과 애들은, 이과 애들은 의미 없고, 문과 애들은 확통을 지금은 듣지 말라고 할 거예요. 확통은 왜냐면 너무 쉬워서 2학년 여름방학 때 하면 충분하거든. 그래서 확통은 의미 없고, 만약에 너나 예언이처럼 미적분까지 해도 되는 사람들은 미적분을 들어도 좋아. 근데 거기에 미적분 수업이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누구는 뭐 듣자, 누구는 뭐 듣자 얘기가 아직 덜 나온 상황이거든. 근데 2학년 중에 미적분까지 달린 애들은 보통 수준 어느 정도 한 애들.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올라갈 수도 있는가 하면. 수투는 이번에 이제 정상적인 그 정규 수업에서 진행을 할 거니까 미적분까지 한번 겸 해보고 싶다 하는 좀 중위권 이하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런 애들이 만약에 끼면은 완전 기초 내용을 시작할 거라서 안 들어도 되고, 그럴 거면 차라리 너네들은, 너랑 예은이 같은 경우는 수원이나 수투를 다시 다지러 가는 것도 좋은데, 수원은 수열 파트만 진행할 거예요. 네 말대로 여름방이 짧아서. 수투는 극한에서부터 미분 정도까지, 도함수의 활용까지는 겨우겨우 하거나 못할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사실 너랑 예은이 같은 경우는 나는 뭐 굳이 듣는다 치면 뭐 수원 정도? 안 듣는 것도 방법이야 또. 이번에는 차라리 다른 과목 좀 더 매진하고, 요번에는 약간 중위권 이하 학생들을 좀 대상으로 많이 만들기는 했어. 또는 선행이 많이 안 돼 있는 애들. 응. 그치. 차라리 그런 것도 괜찮지. 어? 아니면 다른 것도 방법이 있어요. 우리 고3 수업이 있잖아요. 걔들 이제 수원, 수투, 미적분을 합쳐놓은 모의고사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거든. 걔네 정규 수업을 너네 특강처럼 듣는 방법도 있기는 해. 근데 그거는 지금부터 들어도 돼요. 오늘부터 걔네들 시작했어.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그거는 내일 예언이 오면 다시 얘기하자.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면 되니까, 만약에 그걸로 하겠다 치면. 자, 어쨌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집합의 표현이 왜 또 나오니?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아니야. 집합의 연산이 왜 나와? 집합의 뭐 하려고 그랬지? 포함관계.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렇지, 범위라 그랬어요. 집합의 다른 말은 그냥 범위입니다, 범위. 범위가 있다 보니 좀 큰 범위가 있을 수도 있고 좀 작은 범위가 있을 수도 있지. 그 두 녀석이 예를 들어서 큰 범위가 작은 범위를 포함할 수도 있어. 물론 작다 그래서 무조건 포함된 건 아니지. 큰 놈은 여기 있지만 작은 놈은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럼 포함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범위와 범위의 포함 관계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뭐요? 집합의 포함 관계와 관련된 내용. 집합은 반드시 연산을 하든 뭘 하든 포함 관계에서부터 출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을 풀이할 수 있는 도구에 바로 뭐가 들어가야 된다, 너희들이?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내가 수학 하 집합 단원을 할 때마다 내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거의
90% 이상, 95% 정도의 문제들이 다들 벤 다이어그램만 잘 그려도 풀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란 얘기야, 그리지 말란 얘기야. 무조건 그리란 얘기입니다. 알았죠? 물론 그러면 그 나머지 한 5%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그러면 그림을 못 그리는 건가? 그림을 안 그리는 건가? 못 그리는 것도 있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안 그려도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에 해당해.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리려고 노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대한민국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는데 못 푼 문제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거기서 해석이 좀 복잡해지기는 하더라도. 그리고 마지막, 그럼 모든 문제를 벤 다이어그램 그냥 뭐 슉슉슉 휘릭휘릭 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수업 때 들어주는 예시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았죠? 그런 문제들을 뭐 해요? 나중에 저 뒤에서 집합에 내일 할 거야 아마. 집합의 좀 후반부 파트에서 뭘 하러 가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 식의 형태로 바꾸는 내용들이 등장하고요. 그게 바로 집합 후반부에 나오는 연산 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가 더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그 녀석을 사용을 하면 되지. 어쨌든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A란 녀석과 B란 녀석을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한다. 그때 벤 다이어그램의 정의가 등장해요. 벤 다이어그램은 뭐다? 각각의 집합을 동그라미와 네모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그림을 이용해서 범위를 표현을 해주는 거. 그때 B 안에 A가 쏙 들어간다. 다른 말로 B가 A를 포함한다. 포함 관계라고 했으니까. 그런 벤 다이어그램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거를 우리는 기호로 뭐라 부르기로 약속했다? A란 녀석이 B란 녀석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했고, 이쪽, 이 뭐라고 불러야 되냐, 이거? 입 벌린 쪽에 있는 게 바깥 거. 입 앙 다물고 있는 쪽이 안에 있는 집합 거. 그리고 이 녀석을 뭐라고 불러준다? B가 A를 포함한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뭐라고도 얘기를 해요? A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맞죠? 자, 그럼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너가 찾아봐요.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혹은 B가 A의 B가 A를 포함합니다라는 녀석의 정의가 뭐예요? 이거 대답할 수 있나? 그렇지, 정확합니다. A의 모든 원소들이, 내가 뭐 좀 말을 이상했는데, A의 모든 포함되는 원소에 대하여 뭐도 만족한다면 이면 B의 원소로 포함된다라는 걸 만족한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녀석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호가 두 가지가 등장했지. 어떤 기호가 등장했어? 요거 하나 등장했고 요거 하나 등장했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파생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러한 기호의 뭐다? 사용이라고 하는 유형이 등장을 할 거야. 그때 너희들은 요거 생각보다 애들이 초반에 많이 틀리더라. 너도 지금 오랜만에 하는 거라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 녀석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반드시 어떤 집합이 들어가고요. 이 기호도 여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다? 집합이 들어갑니다. 요 녀석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집합이 들어가고요. 요 녀석은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다? 원소가 들어갑니다. 요것만 잘 기억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예시 문제 조금 이따가 들어갈 거야. 바로 이거 설명만 다 하고 그 녀석의 문제를 생각보다 많이 틀리거든요. 어떤 문제인지 조금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녀석을 만족하면은 이걸 만족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더 이상 설명할 만한 거는 없어요. 대신에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는 파트로 넘어갈 거야. 오늘 한 요 정도까지 진행하고 끝내려고 해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내일 하도록 하고. 자, 가자. 근데 애들이 안 했어. 이런 젠장. 이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서로 같은 집합, 부분집합 개수 해버릴까? 자, 어쨌든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가 등장합니다. 서로 같다. 집합끼리 서로 같다. 기호로 뭐라 쓸까요? A, 는 B. 집합에서도 등호는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때 질문을 해볼게. 서로 같은 집합이다의 정의가 뭘까요?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네. 오랜만에 한다더니. A가 B의 부분집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도? B도 A에 포함됩니다. 서로 포함관계를 만족한다면 그때 바로 우리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A와 이거 위에다 붙여버릴까? A와 B가 같다. 그러면 집합 어떻게 그려줄 수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요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때 A라는 녀석의 원소를 우리는 초록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원소 이런 데 들어가 있겠죠. B의 원소를 주황색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때 초록색 먼저 확인을 해보자. 어때요? A의 원소들입니다. A의 원소들이 B에 포함되니? 네. 왜요? B가 뭐니까? 이만큼이니까. A의 모든 원소들이 B에 포함된다. 다른 말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두 번째, 주황 색깔. B의 원소는 A에 포함되니? B의 원소는 A에 포함되니? 모든 B의 원소가 A에 포함되니? 네. 왜요? A는 이거니까. 그래서 B도 A에 포함됩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는 뭐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그리고 동시에 B도 A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성질들이 몇 가지가 등장해요. 첫 번째, 두 번째 거 가자. A라는 집합은 A에 포함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참거짓에서 A가 B에 포함된다면은 아니야. 뭔 소리야 이거는. A와 B가 같다면 이면 A는 B에 포함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런 것들 보통 좀 틀리거든. 그래서 초반에 집합 파트 할 때 보면은 뭔가 수학스러운 느낌이 전혀 없죠. 연산 이런 거 안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참거짓 같은 생각을 통해서 이게 참인지 것인지를 따지는 약간 정의 방식, 정의를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애들이 좀 많이 틀리거든. 실수하지 말고 조심하자. 그리고 하나 더. 어떤 녀석이 있냐면 A가 B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거 그리고 동시에 A와 B가 다르다. 포함되는데 반드시 다르대. 그때 A는 B에 뭐라 불러요? 포함되니까 무슨 집합? 부분집합. 근데 다르대. 그럼 무슨 부분집합? 진 부분집합. 이게 참 진짠가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반드시 다른 게 명확한데 포함된다면 그 녀석은 우리는 진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녀석. 이것도 중요한데요. 자, A라는 집합은 공집합을 포함한다. 3위의 것이에요. 3위죠. 공집합은 B에 포함된다. 3위의 것이에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A가 여기 있어요. B가 여기 있어요. C가 여기 있어요. 자, 공집합은 A에 포함된다. 3위의 것이에요. 공집합은 B에 포함됩니다. 3위의 것이에요. 공집합은 C에 포함됩니다. 3위의 것이에요. 무조건 참이죠. 공집합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공집합은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범위를 표현하잖아요. 원소가 없기 때문에 어디든 비어있는 집합을 그려주기만 하면 그게 공집합이거든요. 그래서 공집합은 하나의 위치를 딱 정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공집합은 뭐다?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기도 합니다. 알았죠? 근데 또 웃긴 게 뭔지 알아? 너 서로소 뭔지 기억나니? A와 B가 서로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거는 수고요. 집합 A와 집합 B는 서로소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겹치는 부분 교집합이 없다. 그게 서로소죠. 자,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다. 공집합은 반드시 A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공집합과 A는 서로소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들어가 있다면서요. 근데 공집합 서로소의 정의가 뭐야? 겹치는 원소가 없다. 둘이 겹치는 원소 몇 개야? 공집합이 A에 들어갔어. 겹치는 원소 몇 개야? 없거든. 왜? 공집합이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기도 하면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 소기도 합니다. 그런 녀석들이 생각보다 헷갈려요. 좀 이따 문제로 다음에 좀 이따 조만간 문제로 만나면은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말로 해서 너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고. 여기까지 설명하면 끝났어요. 오늘 할 거. 이거 가지고 주장창 문제 풀라 그랬어요, 사실. 자, 예시 문제 하나 써줄 테니 책이 있나? 책 문제를 최대한 활용을 해볼까? 어차피 마플 끝내야 되니까. 자, 한번 눈으로 가볍게 확인해보는 거 몇 가지만 풀어보고 가자. 자, 갑니다. 첫 번째, 1번. 다음 중 집합인 것을 찾아보세요. 몇 번이에요? 그렇지, 4번. 1번은 왜? 그렇지. 2번, 아름다운 새. 3번, 훌륭한 화가. 5번, 키가 큰.
너무 기준이 모호하다, 그쵸? 특히 막 훌륭한 화가 저런 거 막. 어쨌든 그런 거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봐. 음, 우리 학교에 잘생긴 학생. 자, 가자. 어디 갔어? 여긴 없네. 아! 이거. 잘 봐. 이거 한번 풀어볼래? 3번. 집합인 것을 찾아보세요. 뭐뭐뭐뭐로 찾았어요. 집합인 거. 니은과 리을과 비읍. 자, 일단 기억. 유명하다. 기준이 어때요? 모호하죠. 탈락. 디귿. 가깝다. 애매하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가장 가까운이라고 하면은 집합입니다. 왜요? 아, 1000 말고 1000을 제외한다라고. 999랑 1001까지. 그래서 애들이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하면 집합이 아니야. 근데 가장 작은이라고 하면 집합이 아니야. 이건 집합입니다. 왜? 중괄호 1.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 가장 이것 때문에 또 애들이 되게 애매하는 경우 있고, 두 번째, 나는 사실 이걸 설명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나는 미음 때문에 미음. 축구를 좋아하는 여학생의 모임. 왜 그런지 알아? 너 축구 좋아해, 싫어해? 별로. 그럼 싫어한다고 할게. 그러면은 야, 축구 좋아한다 아니다. 누구나 다 난 좋아요, 난 싫어 얘기할 수 있지 않아? 그럼 이거 집합 아니에요? 라는 의문을 갖는 애들이 가끔 생겨요. 왜 그러냐면 생각의 주체가 얘를 잡으면 집합처럼 보여. 근데 기준을 잡는 거는 남들이잖아. 얘는 축구 졸라 잘해. 그럼 얘는 축구 좋아한다고 나는 대부분 판단을 할 수 있어, 없어? 판단을 할 수 있죠. 근데 누구는 야, 얘 축구 잘하기는 하는데 좋아하진 않아 라고 할 수 있는 애들도 있지 않겠니? 남들이 판단하는 거로 생각해야 돼. 이 집합을 만드는 사람. 범위를 정하는 사람들의 주체가 여러 명이 돼야 돼요. 그때마다 항상 똑같은지를 잘 판단을 해봐야 돼. 얘한테 물어본 게 아니야. 알았죠? 그것 때문에 미음을 가끔 질문하는 애를 가끔씩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미음 때문에 한번 보자고 했던 거예요. 가장 어쩌고저쩌고 그것도 설명하고 싶었지만. 알았어요? 예, 넘어갑시다. 집합의 포항문제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다른 것들을 설명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설명하고 싶었던 건 사실 이거예요. 베이직인데 애들이 질문을 한다. 자, 6번 풀어볼래요? 6번과 9번 두 개를 풀어보세요. 자, 6번, 9번이었죠? 이씨, 왜 안 넘어가? 근데 마우스 포인터 어디 갔어? 있다. 자, 6번 답 몇 번 나오니? 1번이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문제로 바꿔볼 테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래? 간다.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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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쓱. 자, 간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자,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자, 잘하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렇지. 잘하네. 이겁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반은 사실 크게 걱정이 없는데 지금 몇몇 학생들이 지금 안 와가지고 내가 좀 애들 표정을 보면서 사실 좀 물어봐야 되는 문제기는 하거든. 이게 한번 어려워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계속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방식이 뭐냐면, 용이 넌 잘하니까 일단 가볍게 들어봐. 뭐부터 바라보시냐면 반드시 얘를 먼저 확인하세요. 뭐? 기호. 기호를 먼저 확인해서 그 왼쪽 녀석을 뭐로 바라볼지를 그거를 이 기호에 따라 정해야 돼. 그래서 지금 얘는 분명히 뭐로 물어봤어? 요 기호로 물어봤으면 얘는 원소예요, 집합이에요? 반드시 원소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참이다? 요 파이라는 기호 때문에 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기호로 이 기호로 물어봤다는 건 얘는 집합이에요, 원소예요? 집합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집합인 거야? 공집합을 물어본 거라서 얘랑 얘랑 다르다. 맞죠? 그래서 공집합은 A의 원소인가요? 네, 무조건 참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요 녀석은 이 기호에 의해서 왼쪽 녀석은 뭐로 바라봐야 됩니다? 집합으로 바라봅니다. 맞죠? 그럼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는 이 중괄호라는 녀석은 뭐야? 말 그대로 집합을 표현하는 녀석이고, 그럼 원소는 뭔데? 요 녀석이 원소죠. 그래서 요번에는 얘 때문에 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쵸? 그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빼고, 얘는 이거 잘못 보는 거 이것 때문에 넣은 거고, 얘 여기서도 이 기호에 의해서 얘는 원소예요, 집합이에요? 원소가 되는 거니까 누구 때문에 참이야? 요거. 근데 여기서는 이 기호를 보면 얘는 집합이에요, 원소예요? 그러면 집합을 나타내는 거니까 바깥에 있는 누구는? 중괄호는 집합을 표현하는 기호로 봐야 되고, 콤마랑 원소는 뭐다? 1과 2를 원소로 바라봐야 되니까 얘네 때문에 참인 거죠. 두 개를 바라보는 게 달라야 되는데 애들이 자꾸 그냥 앞에서부터 보다 보니까 빵 보고 나서 이거 이씨 참여 거짓이야? 이씨 이거 참여 거짓이야? 막 이러고 있다고.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애들이 막 이거 거짓 막 이런 식으로 해와요. 그래서 중괄호가 아니라 가운데 있는 요 기호를 먼저 바라본 다음에 왼쪽 녀석을 원소로 바라볼지 집합으로 바라볼지, 원소라면 그 녀석과 똑같이 생긴 놈이 있는지만 보면 되고, 집합이라면 중괄호 속에 있는 놈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지, 똑같이 생긴 것들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알았죠? 그럼 저 문제는 답은 1번인 거는 괜찮죠? 그럼 나머지는 뭐야? 뭐 다 짝대기 끄어버리면 되니까. 얘는 왜 거짓이야? 삼지탕으로 물어봤으니 중괄호 1이라고 생긴 녀석의 원소를 똑같은 녀석을 바라봐야 되는데 있어 없어? 중괄호 1은 없죠. 그냥 1은 있어도. 그래서 탈락.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지. 알았죠? 그러면 9번은 보자.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몇 번의 답이야? 5번이겠다, 그렇지? 맞죠? 왜? 삼지창으로 물어봤을 때 이렇게 생긴 원소를 눈으로 찾아봤는데 이렇게 생긴 원소는 없죠. 원소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맞죠? 잘하네요. 좋아요. 그 다음에 집합의 표현 방법. 이 녀석은요. 자, 뭐 하지? 다른 문제 없냐? 이걸로 하자. 12번 풀어봐요. A라는 집합은 그냥 0과 1과 2를 원소로 갖습니다. 맞죠? B라는 녀석의 원소들은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으면 됩니다. 맞죠? B라는 녀석 원소 뭐 들어가요? 처음에 0, 0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0, 1, 0, 2 넣은 거. 그 다음에 1, 0 넣으면 2니까 패스. 1, 1 넣어주면은 3. 1, 2 넣어주면 4. 그 다음에 2, 0 넣으면 4. 2, 1 넣으면 2, 2 넣으면 요게 B다. 그쵸? 그 다음에 C는요 곱합니다. 0, 0 곱해서 1, 0 몰래. 그 다음에 0, 1, 0, 2 전부 다 0. 그 다음에 1, 1, 1, 2, 2, 1, 2, 2 해서 끝. 됐죠? 그래서 옳은 것을 찾아보면 B가 제일 크고요. 제일 작은 원소는 집합은 A가 되고 C가 중간. 그리고 포함관계에 있는지 잘 확인하고. 맞죠? 그래서 답은 2번. 잘하네요. 그래서 사실 내가 또 뭘 찾고 싶었냐면,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가끔 이거 애들이 원소 뭐로 찾게? 가끔 애들이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다? 뭐인 거게? C를 이거라고 잘못 하는 애들이 있어. 뭐 어떻게 한 거게?
그러면 이걸 내가 풀어보세요 했을 때 지금 다 와 있었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어. 한 명 정도는. 어떻게 푼 거게? 어, 마치 이 조건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 서로 다른 원소들끼리만 곱한 거야. 0, 1, 0, 2, 1, 2.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요걸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 그럼 D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가끔씩 이거는 내가 이제 실수하는 부분들을 왜 많이 얘기해 주냐면 지금은 잘 하는데 그 이제 시험에 임박하거나 갑자기 어느 날 너무 쉬운 유형의 문제를 가끔씩 질문하는 애들 한두 명씩 있지.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하니까 이런 실수들을 하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설명을 한 것뿐이지 뭐 딱히 지금 뭐 더 뭐 요거를 가지고 뭐 깊이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용현이 너도 잘 하다가 갑자기 저 뒤에서 갑자기 뭔가 되게 기본적인 질문들을 할 너는 거의 없긴 했는데 그런 애들을 나도 이제 많이들 만나봤거든. 그래서 그냥 높아지면 하는 얘기니까 잘 아는 사람들은 그냥 조심만 하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딱히 얘기할 만한 게 요거 자 14번 문제 풀어보세요. 아 이거 지금 너 데리고 할 만한 문제는 아닌데. 자, 다음 몇 번 나오디? 4번. 자, 기억은 참여의 것이에요. 거짓입니다. 왜요? 지금 이거 집합이 원소가 몇 개 있어? 0이라는 원소 하나 있습니다. 그쵸?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얘는 1이 되었어야 돼요. 공집합이다라는 표현이 돼, 이거는. 그치? 얘는 0. 맞죠? 자, 그런데 얘는 얼마예요? 그렇지. 왜? 중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예요? 원소입니다. 즉, 이 집합은 원소로서 누굴 가지고 있다? 아니요. 그때는 공집합이라고 읽지 말고 파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알았죠? 물론 뒤에서 보면은 문제집들은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뭐 이런 표현도 써. 거기에 보면은 원소에 들어가는 게 막 공집합도 있고 중괄호일도 있고 막 한데 그렇게 막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원소로서 읽어주세요. 그냥 이렇게 생긴 원소. 파이처럼 생긴 원소라고 읽어주는 게 좀 더 나을 겁니다. 나중에 실수 안 하려면. 어쨌든 파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기 때문에 문자 하나 들어가 있네. 원소 몇 개? 한 개. 얘는 이번에는 뭐예요? 얘가 집합이라는 기호다. 그쵸? 그래서 집합이니까 공집합 이번에는. 공집합의 원소 몇 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 빼기 0이니까 1이 참이네요. 됐네. 디귿 때문에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얘는 얼마? 얘는 얼마? 그래서 답은 4번인 거죠. 알았죠? 똑똑하구만. 아, 재미없다. 이놈들 하나도 안 해가지고. 자, 뭐야? 끝났네, 우리도? 집에 갈까? 19번 풀어봐. 뭐가 등장했어요? 그래. 어떤 집합? 무슨 집합?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고. 그렇지. 서로 같은 집합. 원소가 똑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는 원소 4는 여기 둘 중 하나에 있을 거야. 여기는 3은 여기 있을 거야. 여기 마이너스 2도 있었네. 얘가 반드시 뭐다? 3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 엄청 쉬워졌네. 이게 상수가 두 개였구나. 됐죠? 그럼 여기서 이걸 만족하는 A가 뭐예요? 그렇지. A는 마이너스 1 또는 3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풀면 되겠다. 그렇죠?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 두 번째 A가 3일 때에서 나눠가지고 각각의 뭘 찾아주세요. 반드시 집합 A와 집합 B를 다시 찾으세요. 왜? 진짜 포함이래. 서로 똑같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학교 시험 무조건 하나 나옵니다. 왜? 지금은 끽 해봐야 어떤 문제? 포함관계 문제. 또는 지금처럼 무슨 문제? 서로 같은 집합 문제. 그리고 또는 어떤 문제? 복잡한 식이 등장하는 문제에서 항상 만날 수 있고 복잡한 맞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너희들이 마플 시너지를 푸는 동안에만 해도 한 3번은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유형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거는 유형이 많이 흩뿌려져 있거든. 물론 이거를 저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세 문제를 내지는 않겠지. 학교 시험도. 그래서 보통은 뭐가 많이 나오겠어? 당연히
얘를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내는 문제가 바로 뭐다? 너네 요런 거.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한 내용. 그런 녀석들을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해요. 알았죠? 여기까지 할까? 1시간 정도 했다. 그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애들 한 명이라도 더 오니까 내일부터 이제 좀 본격적인 문제로 넘어갈 거고. 자, 뭐 가방 정리하면서 들어요. 너 집 어디냐? 얼마 걸리냐? 아, 걸어서 10분? 버스, 아, 학원 버스? 얼마나 걸리냐? 버스 타면. 아, 그러면 조금만 있어봐. 내가 뒷반에 전화해보고 얘 안 온다면 내가 태워다 줄게. 아무튼, 가방 싸면서 들어요. 내일부터 하려고 하는 수업. 내일부터 하려고 하는 수업은 이제 너희가 수학하를 얼마나 내가 왜 가방 정리를 하고 있지 벌써? 안 올 수도 있겠지? 내일부터 하는 수업이 이제 어떤 식으로 보통 흘러갈 거냐면 난이도가 아무래도 좀 높아져야 돼요, 우리 반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플 시너지를 좀 빨리 해가지고, 아, 그 얘기는 안 했구나. 우리 방학 동안에 우리 수업 속도를 어느 정도로 맞추려고 하냐면 이 얘기 했나? 아, 했다. 아까 했다. 마플 시너지 내신고쟁이. 그 방학 동안에 8월 말 정도까지는 내가 이거 마플 시너지 끝내려고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사실은 내신고쟁이를 해도 괜찮은 학생들도 많이 있기는 하거든. 물론 또 많이들 까먹어가지고 선행하다가 많이들 까먹어가지고 수학하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다 잡기 위한 애들도 있어. 지금 수학과 집합에 대한 연산에서부터 아, 나 그때 졸라 어려웠어. 이런 단원들은 사실 산술기하 평균이라던가 아니면 뭐 함수에서 나오는 역함수라던가 유리무리함수는 쉽고 저 뒤에 경우의 수라던가 사실 여기가 약했던 애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서 속도를 조금 늦출 거고 문제 많이 풀어볼 거고 그 전까지는 말 그대로 내신고쟁을 풀기 위해서 다지는 단계. 그래서 이번 방학은 조금 속도는 빠르지만 비교적 내용을 받아들이기는 쉬운 파트들, 쉬운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구는 또 빡세게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보고 싶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차라리 내신고쟁이 말고 다른 어려운 문제집을 하나 사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 분명히 보면은 뭐 지금까지 보면은 잘 하고 있었지만 다음 내일 수업부터는 모든 단원이 그렇지 모든 수업이 그러진 못하겠지만 너희들이 훨씬 쉽게 풀 수 있는 파트들도 분명히 있는데 너무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풀이 방식을 통해서만 풀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그냥 기본 풀이만 주구장창 써왔던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업 중에 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오늘은 그냥 집합의 첫날이고 너 혼자밖에 없기도 하고 해서 그냥 딱 완전 기본 기초 파트 그냥 집합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출발을 했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너희들이 좀 어려운 유형들의 문제를 내가 몇 개를 던져줄 겁니다. 우리 내신고쟁이 할 때 좀 그런 식으로 수업했잖아. 수업 중에 처음에 스텝 3를 풀기도 했지만 내가 중간중간 어려운 문제를 몇 가지를 던져줬거든. 그런 식으로 해서 던져주는 문제들을 좀 더 포인트를 맞추려고 해요. 좀 예를 들어서 어려운 문제 또는 헷갈리기 쉬워서 많이들 틀리는 문제 또는 뭐 말 그대로 함정 문제 뭐 방금이랑 비슷한 건데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수업 때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아무튼 참고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네, 잠깐만 기다려봐. 네, 주은이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